아이 둘 엄마가 외항사 승무원 면접 파이널까지 진출했던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풀스토리는 유튜브로 한번 들으러 오세요. 저는 2년 전에 둘째 아이를 출산하고 심각한 산후 우울증으로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내가 어쩌자고 아이들을 둘이나 낳았지? 아이들을 키우면서 일과 병행을 할 수는 있는 걸까? 내가 너무 겁없이 그냥 계획을 막 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힘들어하면서 매일매일 울면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날은 신기하게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실시간 검색어에 카타르 항공 외항사 승무원이라는 채용 이런 기사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관심이 생기게 되었고 옆에서 새근새근 자고 있는 아이를 보면서도 순간 내가 지금 외항사 승무원이 되면 지금 이 육아를 잠깐 벗어날 수 있는 건가? 그러면 좋은 것 보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조금 쉴 수도 있는 걸까? 이런 좀 이기적인 생각, 바보 같은 생각을 조금 했던 거죠. 그래서 진짜 별 생각 없이 어차피 내가 뭐 다른 사람들처럼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20대 초반에 아주 젊고 예쁘고 영어를 너무너무 잘하는 능력자들인데 내가 되겠어? 그냥 이번 지원을 통해서 나도 좀 리프레시 좀 하고 살도 좀 뺄 수 있지 않을까? 그냥 목표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아무런 정보가 없다 보니까 아이들을 재우고 거의 매일 구글 검색으로 외항사 승무원 지원은 어떻게 하는 건지, 면접 준비는 어떻게 하는 건지 매일 밤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첫 단계는 이메일로 CV라는 것을 써서 작성을 해야 되고 또 프로필 사진을 찍어서 내야 하더라고요. 저는 CV라는 것이 어떤 건지 구글 검색을 통해서 알았는데 우리나라의 이력서와 같은 것이고요. 다만 차이점은 우리나라 회사는 기본 폼을 정해주고 그에 맞는 답변을 써서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외항사의 CV는 자기가 마음대로 자유 형식의 자유롭게 내용을 담아서 내는 거더라고요. 다만 글자 수만 5,000자로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워드 프로그램을 쓰면은 내가 지금까지 몇 자를 썼는지 글자 수가 나오거든요. 정확하게 4,999자에 맞추어서 글씨를 써서 냈고 잠깐 여동생에게 아이 좀 3시간만 봐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홍대로 가서 사진을 찍고 왔습니다. 근데 외항사는 지원할 때 사진을 찍을 때도 면접을 볼 때도 국내랑은 다르게 이제 면접 복장도 자유롭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그 회사가 추구하는 이미지와 가장 잘 어울리도록 지원 복장을 하던데 카타르 항공은 유니폼이 버건디 짙은 자주색이에요. 그래서 버건디 색이나 빨간색들을 많이 입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급하게 백화점에 가서 생전 처음 안 입던 빨간색 스커트를 사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제 그렇게 CV도 일주일 동안 검색을 해서 쓰고 지우고 고치고 반복을 하고 또 프로필 사진도 급하게 찍어서 지원을 했어요. 지원을 했는데 보통 한국에서는 채용 절차가 한 번 매 텀이 한 2, 3주 간격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도 그럴 줄 알고 지원을 하고 거의 한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메일함에 들어가서 메일이 답장이 왔나 확인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답장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승무원 카페를 들어가 봤더니 다른 지원자분들도 마찬가지로 답장이 안 오고 있었고 대부분이 항공사가 경영난이 심각해져서 채용을 못한다 또는 한국인 승무원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서 채용을 보류했다 또는 서울 채용 자체가 아예 취소가 됐다 뭐 이런 식의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원을 하고 그냥 거의 포기하고 안 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있었어요. 그렇게 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뭐 면접 준비도 안 하고 있었고 다이어트는 물 건너 갔고 신나게 저는 어느새 아이들과 남편과 함께 시댁에 와서 전을 부치고 있었어요. 그렇게 전을 부치고 있는데 갑자기 메일이 온 거예요. 메일을 확인해 보니까 카타르 항공에서 다음 날 이틀 뒤에 여의도의 콜레드 호텔로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하는 거예요. 응? 면접을 보러 오라고? 너무나 이렇게 갑자기? 전 부치면서 신나게 먹고 있었는데 면접 준비도 하나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이미 뭐 이렇게
이렇게 상황이 진행됐으니 그냥 아줌마 정신으로 즐겁게 가서 자신감 있게 보고 오면 되겠지. 뭐 이렇게 CV가 합격한 게 어디야 라는 생각으로 그냥 모르겠다, 1차만 준비하자, 어차피 1차에서 떨어질 거니까 2차, 3차는 뭐 생각도 안 했어요. 그래서 1차에서는 어떻게 하는지만 알아보고 갔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떨어질 거니까 고가의 거금을 들여서 이제 헤어나 메이크업을 받을 생각을 안 했어요. 여동생이 금손이라서 워낙 화장을 잘해서 유튜브에서 외화서 승무원들이 어떻게 헤어 메이크업을 하는지를 영상을 몇 편 찾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감을 잡았대요. 알겠대요. 그래서 면접 보기 3시간 전에 카페에서 만나서 급하게 이제 이렇게 비슷하게 이제 면접을 위한 메이크업을 하고 헤어를 하고 이 블라우스를 그때 입었었어요. 그래서 이 블라우스를 입고 콜레드로 갔습니다. 갔는데 제가 4시 반 면접이었거든요. 아침부터 4시 반까지 제가 거의 끝부분이었는데 갔더니 이미 수백 명이 와 있는 거예요. 정말 거의 대부분이 다 20대 초반 같았어요. 저는 30대 중반인데, 그리고 정말 너무 예쁘고 아름답더라고요. 저는 살을 못 뺐는데. 그래서 그래, 참가한 것에 의의를 두자, 즐겁게 보다 가는 거야 라는 생각으로 4시조, 4시 10분조, 4시 20분조, 4시 반조 해서 쭉 몇십 명이 대기줄에 섰었어요. 그리고 이제 앞에 6명 정도의 면접관들이 쭉 저 앞에 앉아있으면 호명할 때마다 자기 번호에 맞춰서 면접관에게 쭉 1, 2, 3, 4, 5, 6 이렇게 차례차례 들어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에 수십 명이 제 앞에서 면접을 보고 있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대부분이 정말 5분도 안 걸리고 한 2문제 정도를 질문을 하고 앞 위치를 재고 그리고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게 어떤 과정이었냐면 CV 드라이브라고 제가 지원할 때 냈던 그 CV를 프린트를 하고 프로필 사진 찍었던 것과 함께 그렇게 처리를 해서 내면서 짧게 2-3 질문 정도를 스몰톡을 하고 앞 위치를 재고 그리고 합격을 하면 이제 인비테이션이라고 그 다음 단계를 초대합니다 라는 작은 쪽지와 함께 나오는 건데요. 만약에 그걸 합격하지 못하면 그냥 나오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거의 그냥 빈손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젊고 아름답고 영어를 잘하는데 떨어지고 나오는 걸 보니까 나는 안 되겠다, 즐겁게 하자 라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의 이름을 부르는 걸 들었는데 제가 이쪽 끝에 서 있었는데 제일 끝 부분에 프랑스인 여자 면접관 로라 면접관한테 가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정말 긴 길을 그분을 향해서 걸어갔죠. 근데 자신감만 많았으니까 이렇게 계속 아이 컨택을 놓지 않고 활짝 웃으면서 씩씩하게 걸어갔어요. 걸어갔고 로라 면접관이 저에게 How are you? 기분이 어때? I'm very excited. In fact, I'm a little nervous, but I'm very happy to see you. 사실 조금 긴장되긴 하지만 지금 여기서 당신을 만나서 기뻐요 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로라가 다시 How did you prepare this interview? 이 면접 어떻게 준비했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I researched about Qatar Airlines and in the process I heard a lot about you and I heard that you're very kind and very nice to the interviewees, so I'm very excited to see you here. 나는 카타르 에어라인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고 그 과정에서 당신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었다. 당신이 굉장히 지원자들에게 착하다고 친절하게 해준다고 들었고 지금 이렇게 너를 여기서 만나서 굉장히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끝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보고 저 벽에 가서 앞 위치를 재라고 하는 거예요. 앞 위치라는 것은 이제 보통 비행기 타시면 승무원들이 이제 캐비넷에 짐을 실어주기도 하고 그 캐비넷에 담겨있는 위기 상황에는 구명조끼 같은 것들을 꺼내주기도 하잖아요. 그러려면 그 오버헤드빈에 손이 닿아야 하거든요. 그럼 적당한 키가 돼야 되는데 그 키가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암 위치라고 해서 210cm의 그 선을 그어놔요. 그럼 우리가 맨발로 갔을 때 그 선에 팔이 닿아야 되거든요. 그걸 재는 거예요. 근데 보통 160 정도가 넘으면 다 닿는다고 해서 저는 그때 당시 제 키가 169.7이었거든요. 거의 170에 가까웠기 때문에 지금은 좀 줄어서 168이지만 그때는 그 정도였어서 당연히 쉽게 닿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쟀는데 안 닿는 거예요. 오 마이 갓, 안 닿아요. 너무 놀라서 로라를 쳐다봤더니 로라도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try again, 다시 해봐, one more time, 다시 해봐 그러는 거예요. 다시 했어요.
근데 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놀라고 로라도 놀랐어요. 그래서 저 이렇게 해보래요. 그래서 팔 운동을 막 했죠. 이렇게 하면 좀 팔 길이가 잠깐 순식간에 늘어나나 봐요. 그래서 정말 신나게 이걸 돌리고 다시 했더니 닿는 거예요. 그래서 탔어요. 로라도 제가 닿는 걸 봤죠. 그래서 다시 신발을 신고 로라에게 갔더니 로라가 천만다행이야, 오 마이 굿네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작은 쪽지를 주는 거예요. 인비테이션이었어요. 너 합격했으니까 내일 다시 면접 보러 와. 나 보러 와야 돼. 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합격을 했다고? 정말? 앞에 줄줄이 다 떨어져서 가는 걸 봤는데 제가 합격을 했다고 해서 저는 정말 꿈인 줄 알았어요. 오 마이 갓.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내일 꼭 만나자고, 너무너무 고맙다 thank you so much 이러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왔는데 기쁨도 잠시. 토요일 날에는 이제 신랑에게 나 잠깐 친구 만나고 올게, 잠깐만 아이들이랑 있어줘 라고 부탁을 하고 나왔는데, 그 다음날 일요일에 또 뭐라고 말하고 나오죠? 그리고 또 여동생이 부탁해서 헤어와 메이크업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면접복을 여러 벌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한 번 보고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옷을 준비를 안 했는데, 그래서 그 다음날 다행히도 11시 면접이었어요. 11시 면접이었어서 아침도 안 먹고 불이나게 여동생을 만나서 신랑한테는 이제 친구 금방 만나고 오겠다고, 친구 부탁할 게 있다고 한다고. 그래서 이제 거짓말을 하고 나오고, 또 동생을 만나서 카페에서 헤어와 메이크업을 받고, 그리고 다시 콜레드로 왔죠. 왔는데 이제 영어 테스트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테스트를 보기 전에 콜레드 회사에 대한 홍보 영상을 한 15분 정도 잠깐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니까 카타르에 너무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나 중동에 너무 살고 싶고 비행 당장 하고 싶고 너무 그 가고 싶은 마음이 커졌어요. 꼭 붙고 싶다라는 그 간절함이 이제 막 생긴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영어 테스트를 보는데 토익의 파트 7처럼 이제 독해 문제들이었어요. 그래서 카타르 에어라인스에 대한 기사들, 아티클이 나오면 그 기사에 대한 독해 문제를 몇 문제도 풀고, 그냥 뭐 어휘 문제, 보캐버러리 문제도 풀고, 산수 문제도 있었어요. 승무원 월급을 구하는 문제, 환율 문제, 시차 문제, 퍼센트 문제, 이런 문제들을 좀 풀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면서 이제 면접관들이 채점을 하고 나서 탈락한 사람들을 호명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 한 13명 정도가 떨어졌던 것 같은데 제가 붙은 거예요. 이거 끝나고 금방 집에 갈 줄 알았는데 붙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은 스카체크와 또 스몰 토크를 한대요. 그래서 붙은 사람들끼리 또 다시 대기를 하고 또 다시 이제 면접을 봤죠. 근데 제가 아침도 안 먹고 점심도 안 먹고 간 상태에서 정말 배가 너무너무 고팠어요. 그래서 그 콜레드 밑에 지하에 IFC 몰에 스타벅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스타벅스에 가서 바나나를 2개를 샀죠. 그래서 우유랑 바나나를 사서 우걱우걱 먹고 대기를 하고, 그리고서 면접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것도 또 스카체크를 하는데 저는 정말 온몸에 상처가 너무너무 많아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 격하게 놀아서 다친 상처도 많고 점도 정말 많고요. 얼굴에 잡티도 정말 많아요. 그래서 스카체크부터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스몰 토크를 한다는데 벌써 저는 기진맥진해서 힘이 없었어요. 아무런 힘이 없어서 내가 면접을 잘 볼 수 있을까라는 회의감이 들었거든요. 들어갔는데 정말 그 앞에 미용 티슈가 있었고, 그 미용 티슈를 아주 진하게 했던 화장을 다 긁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잡티까지 다 확인을 하셨고, 블라우스를 팔을 걷어서 제 몸에 있던 그 스카를 다 확인을 하셨고, 제 점을 뺀 흉터, 다친 상처 이런 걸 온몸을 다 보셨어요. 벌써 이렇게까지 스카체크를 하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나서 스몰톡을 하니까 더 힘이 빠졌죠. 어차피 안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해서. 그리고 스몰톡도 스몰톡이 아니었어요. 한 15분을 하셨어요. 뭐 직업 윤리에 대해서, 내가 그 전에 갔었던 직장에 대해서, 학교 공부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어떤 일을 하는지 별 질문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좀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왔는데,
다른 지원자분들도 똑같이 다 면접을 보는 걸 기다려야 되잖아요. 면접 결과를 들으려면. 그걸 다 기다리고 나니까 8시인 거예요. 밤 8시. 저는 아침 9시부터 나와서 지금까지 밥 한 끼도 못 먹고 있었던 거죠. 손이 막 덜덜 떨렸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합격자분들만 다시 호명을 했는데 또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최초로 이제 처음에 어제 면접을 보러 왔었을 때 4,500명 정도, 4,600명 정도가 합격한 걸로 듣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1차에서 붙고 그리고 오늘 2차에 와서 영어 테스트를 보고 스카 체크하고 앞일치 재고 나서 보니까 한 300명 정도만 남은 거예요. 300명 정도, 400명 정도가 남았던 것 같아요. 400명 정도가 남았었고, 그러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떨어지셨죠. 4,600명이 붙었었으면 4,200명이 떨어지고 400명이 남은 거였던 거죠. 내가 여기에 붙는다는 게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내가 왜 여기까지 남은 거지? 어떻게 남은 거지? 도대체 카타르에서 사람 인재를 뽑는 기준이 굉장히 너그럽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제가 기혼자인지를 밝히질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붙은 거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일어나서 이제 정말 그날의 마지막 단계가 남았었어요. 이제 세 조로 나눴었고요. 그 세 조가 한 30명 뭐 이렇게 됐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있던 그 타임 때에는. 근데 그 30명도 다시 또 2명, 3명 이렇게 팀을 또 짜주셨고요. 그 팀에게 키워드를 주시면서 그 키워드로 나와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그런 그룹 팀워크 과제였어요. 그래서 저는 거의 맨 뒷부분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2분씩 했었는데 저만 3명이서 해서 이제 키워드를 주신 걸 10분 동안 토론을 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가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도 나중에 다시 채용을 재개해서 한다면은 이런 과정이 아마 있을 것이니까 제 얘기를 한번 잘 들어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었어요. 저와 다른 조원들과의 팀워크도 굉장히 중요했고 나만 돋보이지 않고 우리 모두가 다 조화롭게 각자의 분량을 챙겨가면서 얘기를 해야 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다른 사람들이 나와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걸 듣는 경청의 자세도 굉장히 중요했어요. 면접관 2분이 보고 계셨는데 한 분은 그 나와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사람을 보고 있고 나머지 한 분은 그걸 듣고 있는 나머지 지원자들의 표정을 보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혹시 들으면서 나는 내가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그럼 고쳐야겠다 이렇게 막 수정을 하시는 분들이나 다른 사람이랑 떠들다거나 이런 분들은 나중에 떨어지셨고요. 물론 내가 중간에 생각난 얘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경청을 잘하고 호응을 잘 해줬던 분들이 계속 끝까지 붙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지원자들을 보고 있던 면접관이 다른 사람이 뭔가를 쓰거나 이야기할 때마다 노트에 적는 걸 필기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저런 점이 감점의 요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욱더 다른 자세로 이제 호응을 잘하면서 박수도 치고 웃으면서 경청을 했었죠. 그래서 그 날의 마지막 그게 테스트였는데 거기까지 저는 합격을 했었어요. 그래서 합격을 하고 보니까 정말 몇 명 안 남았었어요. 마지막에. 그래서 홀에서 정말 저희 왔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떨어지고 300명이 남았는데 300명이 그 큰 홀에 띄엄띄엄 떨어져 앉았었고 저는 거의 맨 마지막 줄에 앉아 있었어요. 언제든지 집에 가라고 하면 튀어나갈 생각으로 맨 마지막에 앉아 있었죠. 근데 그 마지막에서야 이제 그 다음 마지막 파이널에 어떻게 준비를 하고 와야 되는지 그 종이를 주셨어요. 파이널 인터뷰를 위한 종이였죠. 그래서 자기의 모든 신상을 자세하게 적는 거였어요. 여권 번호서부터 자신의 모든 경력 그리고 신상 그리고 내가 그동안 어떤 일들을 했었는지 그런 것도 다 세세하게 적어야 되고 가족관계도 다 적어야 되고 가족들이 혹시라도 내가 붙었을 때 입사했을 때 함께 그 항공권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여권 번호도 다 적어야 했고 시부모님 번호까지 다 적어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종이를 주면서 어떻게 적는 건지를 한 1시간 정도를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혹시 여기에 결혼한 사람이 있냐고 묻는 거예요. 그 면접관이 필리핀어 면접관이셨는데 여기 Is there anyone who is married?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을 들었죠. 제가 맨 뒤에 앉아있으니까 맨 뒤에 손을 들었는데 그 면접관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면접관이 깜짝 놀라니까 다른 사람들은 왜 놀라지? 누가 결혼한 사람이 있나? 하고 다 뒤를 돌아보는데 제가 맨 뒤에 앉아있으니까 다들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결혼을 했대. 저밖에 없었어요. 저 혼자 결혼을 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면접관들도 놀래고 다른 지원자들도 모두 놀랬죠. 저도 그런 질문을 하니까 놀랬고, 그랬더니 그 면접관이 혹시 아이도 있나요? Do you have any children?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Yes, I have 2 children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랬더니 2차 서프라이즈 또 놀라는 거예요. 다른 분들이 애가 둘이래. 그래서 큰 충격과 놀람의 도가니에 빠졌다가 다들 어떻게 애가 있는데 왜 항상 승무원 면접을 본다고 오셨어요? 라고 막 옆에 있던 지원자들이 물어봤죠. 그래서 저도 그냥 한번 써봤는데 전부 치다가 면접 보러 오라고 해서 면접을 받고, 저도 제가 2차로 올 줄 몰랐는데 2차에 있었고 2차에 여기까지 남을 줄 몰랐는데 여기까지 남았네요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틀 뒤에 정말 파이널 면접을 보러 가게 되었죠. 그래서 파이널 면접이 제가 수업을 하는 날이었어요. 화요일이었는데 다행히도 면접 시간은 아침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면접을 보고 오후에 가서 수업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마지막 파이널 면접은 이건 정말 신랑에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다. 파이널 면접을 붙지 않을 테지만 붙고 나서 얘기하면 너무너무 배신감이 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라도 말을 해야겠다 싶어서 신랑에게 여보, 나 사실 그냥 살을 빼려는 리프레시 하려는 생각으로 카타르 항공에 지원을 했었는데 전을 붙이다가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해서 붙었는데 오라니까 그냥 갔다가 됐어. 그리고 2차를 보러 사실 그래서 어제 갔던 거야. 일요일에 내가 친구 만나러 간다고 했던 게 사실은 면접을 보는 거였어. 그리고 금방 올 줄 알았는데 내가 그렇게 저녁 밤 11시에 온 건 마지막까지 남아있어서였어. 그래서 파이널에 면접을 보러 이제 내일 가야 되는데 여보, 나 혹시 파이널 붙으면 중동 가서 살아야 되는데 괜찮겠어? 라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정말 경악을 하고 너무 놀라더라고요. 근데 신랑이 어떻게 붙었으니까 축하하고 응원한다고는 못하겠지만 그냥 갔다 와. 잘 갔다 오고 붙으면 그때 가서 생각을 하자.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웠고요. 그래서 제가 여보, 근데 붙을 일은 없을 거야. 아유, 여기까지 온 것도 기적이고 설마 붙겠어? 얼마나 쟁쟁한 사람들이 많은데 붙겠어? 걱정 마, 안 붙어.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정말 파이널은 그동안의 면접과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굉장히 심오한 면접을 본다고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면접을 어떻게 해야 준비해야 되는지 감도 못 잡겠더라고요. 당장 내일 면접을 보러 가야 되는데 이걸 이제 와서 준비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제가 면접 준비를 못 했잖아요. 면접을 준비할 때 보통 기출문제를 최소 한 1번부터 100번까지 준비해서 스스로 거기에 답변을 달면서 내가 나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야 하거든요. 보통은 어떤 질문이 나오냐면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해소를 하는지, 직장에서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여가 시간은 어떻게 보내는지, 장단점은 무엇인지, 이런 보통의 자기를 알아가는 질문들을 하는데, 그리고 직장생활 같은 것도 전에 있던 직장생활 얘기, 현재 직장생활 얘기도 다 세세하게 질문을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런 답변을 준비를 하나도 안 했었어요. 정말 그냥 무방비 상태로 갔었기 때문에 진짜 파이널은 모르겠다. 그전에는 그냥 스몰톡이었으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파이널은 면접 준비를 하나도 안 했어서 이걸 급조한다고 될 거가 아니다 라고 이미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제가 기혼자이고 아이가 있다는 걸 면접관들도 알았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에 대한 질문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도저히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물론 나는 카타르항공이 좋아서 갈 생각을 하고 지원을 했고 남편도 동의를 했다라고 말할 거지만 이제 아이들을 생각하면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마음이 아직 걱정이 앞섰었어요. 그래서 참 모르겠다, 그냥 가자 라는 마음으로 파이널을 봤는데 파이널 정말 길게 진행됐었어요. 끝나고 나오니까 한 20분 정도를 저 혼자 1대2로 면접관 두 분이랑 저랑 면접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첫 번째 면접관분은 저를 계속해서 뽑아주셨던 로라 면접관분이셨어요. 프랑스 여자의 면접관. 근데 그분이 첫 면접부터 저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신다는 게 느꼈기 때문에 딱 파이널 면접 보러 들어갔는데 그분이 앉아 계신 걸 보고 정말 저는 마음이 크게 안도했었습니다. 두 번째 면접관은 인도 여자분이셨는데 그분은 정말 깐깐해 보이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질문도 다 그 인도 여자분만 하셨었고 로라 면접관은 계속해서 필기하고 듣기만 하셨었어요. 근데 그 인도인 면접관분은 비행을 20년을 넘게 하셨던 분이시고 지금은 이렇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오픈데이를 열어서 전 세계에 있는 승무원들을 채용하는 일을 하고 계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는 눈이 아주 대단하시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그렇게 자기소개를 하는 걸 딱 듣는 순간 벌써 저는 약간 경직되고 겁이 났었어요. 나 이렇게 보통의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좀 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전 직장 얘기도 했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런데 왜 카타르 에어라인스에 왜 지원을 하는지 당신은 왜 결혼을 했고 아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 카타르 에어라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는지 이런 계속해서 질문들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또 어떤 질문을 하셨냐면 만약 카타르 에어라인에 정말 붙어서 비행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많이 보고 싶을 텐데 어떻게 할 거냐, 평소 아이들을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전 질문까지는 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 생각했던 질문이라서 수월하게 답을 했었는데 그 질문에서 막혔어요. 아이들이 보고 싶을 때 어떻게 하니? 아이들 생각날 때는 어떻게 하는 편이니?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도 모르게 어떻게 답을 했냐면 I cannot help smiling whenever I think my children. So when I am sad or when I am unhappy, I will try to think of my children, and then I think I can I can try to motivate myself to work hard and try better.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아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웃음이 나는데 이렇게 내가 힘들고 좀 어려울 때 나는 그러니까 아이들을 생각하려고 노력을 할 거다. 그럼 나는 더 내가 일을 열심히 하도록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열심히 노력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듣는데 그분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그분들도 어머니셨거든요. 다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었어요. 다 20년, 30년씩 비행을 하셨었고 가정이 있는 분들이라고 말을 하셨으니까 아이가 있는데 나와서 비행을 한다는 게 어떤 일인지, 그리고 또 프랑스인 로라분은 특히나 본국에 아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와서 이렇게 비행을 하는 거였으니까 더욱더 그런 마음을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그전 답변들의 질문에 대답을 할 때는 수월하게 막힘없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때는 저도 모르게 약간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지금도 다시 말을 하려고 하니까 약간 말문이 막히고 울먹이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더 그랬어요. 지금도 이런데 그때는 더 그랬어요. 제가 눈이 약간 빨개지니까 안 되겠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오케이, I got it, 오케이, 알았어. 오늘 면접은 여기까지로 할게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고마워, 나 여기까지 온 것도 나 너무 행복해, 날 믿고 여기까지 뽑아줘서 너무 고마워 라고 말을 하고 이제 그리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문을 닫는 순간 떨어졌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 어떤 역량을 가지고 얼마나 큰 마음으로 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은가와는 상관없이 어쨌든 결혼을 해서 아이가 있는데 떨어져서 산다는 것은 얼마나 엄마로서 큰 일인지를 그분들도 알기 때문인 거죠.
저는 지금 생각해도 다른 어떤 말로 답을 해야 될지를 상상을 못하겠어요. 지금 와서 다시 면접을 본다 해도 그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말은 거짓말이니까요. 다른 대답을 한다면 그건 거짓말이니까요.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틀 뒤에 메일이 왔는데 탈락했다고 메일이 왔어요. 아쉽지만 다음에 보자고. 근데 그 메일을 보니까 너무 이제 시원섭섭하면서도 안도의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저는 나 자신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었어요. 이렇게 그냥 애기 둘을 낳고 집에서 울고만 있었던 산후우울증을 급심하게 겪고 있던 아주미가 그냥 지원을 해봤다가 덜컥 돼서 이렇게까지 파이널까지 면접을 봤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 또한 운이 굉장히 좋았었고 나를 믿고 뽑아준 그 외국인 리크루터들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그래도 마지막까지 격려해줬던 신랑, 계속해서 저를 믿고 언니 잘할 수 있어 그러면서 매 과정마다 저에게 헤어와 메이크업도 해주면서 응원해줬던 여동생, 가족, 그리고 잠시나마 미안했던 우리 아이들, 그리고 온갖 것들을 생각을 하면 여기까지 온 게 정말 하늘이 나를 도왔었고 나 자신에 대한 새로운 발견, 그리고 나는 이룩을 통해서 너무너무 리프레시가 됐고 나는 얼마나 내가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를 다시 깨달았어. 라는 아주 행복한 경험이었던 거죠.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물론 제가 파이널에 최종까지 붙어서 지금 비행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비행을 했다면 얼마 그것도 못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코로나가 터지면서 아마 비행을 계속했다 하더라도 위험한 상황이었을 것이고 아마 그랬다면 제가 그만두고 한국에 왔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냥 거기까지 간 것만으로도 저는 제 자신이 자랑스러워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아주 쟁쟁하신 젊고 아름다운 분들과 경쟁을 해서 파이널까지 갔다는 것만으로도 아주미의 힘을 보여줬다. 아주미 대표로서 나 잘한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영어를 원래 항상 하고 있었으니까 그냥 준비가 많이 되어 있지 않아도 면접을 보고 왔지만 저는 제 분야라서 그랬던 것이고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이 잘 할 수 있는 자신 있는 분야가 있으시잖아요. 어떻게 됐든 만약에 내가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어찌됐든 자신감을 갖고 한번 해보세요. 어떤 결과가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리프레시가 되고 내가 나를 발견하는 새로운 경험이 될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또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이야 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한번 나눠보고자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회상을 해보면서 이렇게 다시 또 머리도 묶어보고 이 블라우스도 그때 입었던 걸 입어보니까 그 감회가 새록새록해요. 아주 즐거웠던 경험이네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인생을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꼭 잡아보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안녕.